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황의연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미디어워치 현 대표인 변희재가 긴 칼럼을 써서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인지, 왜 황의연 전 대표가 목숨을 끊었는지, 그리고 재판부는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태블릿 조작 은폐해온 엄철 재판부 앞에서 100번이라도 죽고 싶었다라고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1998년 자신이 서울대 미학과 학생이고 황의연 대표가 부산대 물리학과 학생이던 시절 강준만 교수의 언론개혁 운동을 돕기 위해 처음 만난 바 있다라고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무려 27년간 언론개혁은 물론 논문 표절,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 국제 보수 네트워크 구성 등의 일을 함께 해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스모킹 건이라 했던 JTBC 보도 태블릿 조작을 함께 파헤쳐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부터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의 태블릿심이 명확했음에도 그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OECD 주요 국가 언론인 중 최초로 재판 없이 사전 구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감정도 없고 손석희도 최세원도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된 채 단 6개월 만에 졸속 재판에서 변희재 본인은 5년 구형에 2년 징역형 선고를 받고 황의연 대표는 3년 구형에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미디어워치와 서신으로 소통하며 태블릿 조작 증거들을 잡아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9년이 지난 지금 JTBC가 보도한 태블릿 관련 최세원이 데스크톱으로 보낸 메일을 제3자가 태블릿으로 수신한 22건의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한수가 요금 납부한 내역을 검찰이 은폐하기 위해 김한수를 위증교사한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KT까지 개입하여 저지른 계약서 위조 증거들을 모두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블릿 PC 조작의 증거들을 모두 잡아냈다라고 변희재는 말합니다. 또한 JTBC 태블릿이 조작 혐의에 휘말리자 한동훈과 장시호가 주도하여 제2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고, 이거는 최서원의 안모 회계 비서의 결정적 증언을 통해 장시호가 사용하던 것을 최세원이 사용한 것으로 조작했고 이 증거를 100%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들로 배치된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는 JTBC 태블릿 사용자로 지목된 김한수에 대한 증언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그 외에 태블릿 조작을 입증할 문서 제출 명령 등을 모조리 기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태블릿 조작 세력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두 사람이 제출하는 모든 조작 증거를 기각시키며 졸속 선고만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간이 기각 제도를 악용해 자신들 스스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행과 악행을 은폐하려 변호사들이 정당하게 신청한 녹음조차 불허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하면 대법원에서 인용될까 두려워 아예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철 재판부의 만행에 대해 황의연 전 대표는
점점 더 분노를 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변희재 대표조차 황 의원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횡포를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10번, 100번이라도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태블릿 조작 범죄 대선 조중동부터 한겨레, 경향, MBC까지 좌우가 일치단결해서 은폐해온 언론사들이 변희재 하나 죽었다고 해서 후보 기사라도 쓰겠나, 또한 엄철 재판부 한동훈 태블릿 조작 세력이 단 1초라도 죄책감을 느끼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즉 태블릿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변희재 하나 죽어봤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황 의원 대표의 선택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진실에 무감각해진 대한민국 법조계와 언론계, 정치권 등의 경각심을 울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황 의원 대표의 공식 유서는 온통 태블릿 조작 범죄와 이를 은폐해온 법원, 검찰, 언론에 대한 비판뿐이랍니다. 변희재 대표에게 따로 보낸 유서에서는 태블릿 진실 투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조언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28년을 함께 해온 영혼의 동지를 잃은 변희재 대표는 자신으로선 황 대표의 죽음을 최대한 널리 알려 태블릿 조작범들과 이를 은폐해온 판사와 검사들을 심판, 척결하는 데 동력으로 활용해야 하는 미션을 부여받은 셈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비슷하게 3년간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은폐 조작을 파헤쳐 진실을 밝혀냈지만 언론의 외면을 받고 있는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에 눈감은 사이와 언론이 황 의원 대표를 죽인 것이라고 변희재 대표는 말합니다. 변희재 대표는 역시 지난해 엄철 재판부의 횡포에 항거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적 망명까지 신청한 바 있다는 겁니다. 언론인이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 미국 망명까지 해서도 대한민국 언론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귀국했지만 엄철 재판부는 그대로 건재했다는 겁니다. 변희재 대표는 자기 스스로 정면 돌파를 결심했지만 이미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무슨 큰 변이라도 터질 거란 예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자기의 친구 28년 동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황 의원 대표는 JTBC의 그 엉터리 방송보다는 온 국민이 다 보았고 그 엉터리 싸자리와 엉터리 재판자리도 역시 그대로 다 남아있다며 저는 하늘나라에서라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유서를 남겼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진실, 자유, 인권 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하겠다고 유서를 남겼다는 겁니다. 황 의원 미디어치 전 대표의 장례식은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고 하며 5일장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11월 20일은 바로 엄철, 윤원묵, 송중호 재판부의 JTBC 태블릿 관련 2심 선고 기일이랍니다. 자, 지금 변희재 대표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또 진실 그 여부, 그리고 또 사실 여부, 그리고 또 진실과 사실이 하더라도 또 여기에 조금이라도 과장된 것이 있는지 여부,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신업 TV에서는 말이죠, 황 의원 전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변희재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칼럼을 써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됐던 JTBC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제2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 장시호 것인데 최순실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거.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변희재 대표의 얘기가 모두 100%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으나 어쨌든 한 언론인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임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지금 변희재 대표가 역시 제기하고 있는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황의연 전 대표와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의 문제는 확실히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변희재 대표가 100번, 10번이라도 죽고 싶었다는 이런 거를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움에 있는 지금 변희재 전 대표 정말 이 태블릿 PC에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태블릿 PC에서만큼은 그 진실을 밝히는데 그 진실을 모두 낱낱이 밝히는데 정말 힘을 내시기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는 말이죠. 지금 변희재 대표가 한 변희재 칼럼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어쨌든 태블릿 PC의 진실이 바로 밝혀지기를 빨리 밝혀지기를 정말로 촉구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